안녕. 연암국어학원입니다. 자, 오늘은 본문은 보지 않을 거예요. 본문은 보지 않고 분석 자료만 볼 거기 때문에 연암 친구들은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오지 못했다면 꼭 자료를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광수의 무정을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는 현대산문 1강입니다. 현대소설 1강이고 페이지는 155쪽이에요. 자, 자료로만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광수의 무정에서 나올 만한 건 인물 유형과 주제의식이에요. 시대에서의 시대의 주제의식이에요. 그거 두 가지 말면 돼요. 줄거리 당연히 알면 좋죠. 근데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정시파 친구들은 사실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죠. 네, 소설은, 현대소설은. 자, 분석 보겠습니다. 갈래가 장편소설입니다. 계몽소설이고 연애소설이라고 돼 있죠. 계몽소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조금 두루뭉술하다 맞지? 동그라미 치고 계몽소설 동그라미 치고 어떤 걸 다루길래 나중에 우리 9월달에 복습 한번 해야 되니까. 자, 계몽소설은 뭘 강점적으로 다루죠? 적어볼까요? 개화. 계몽이 개화입니다. 개화. 개화하면은요, 신문물 적어볼까요? 자, 개화, 그리고 신문물, 갈로 하시고 적습니다. 자, 우리 형식이 소설 끝에서 말하는 게 힘을 주어야지요, 과학을 주어야지요. 자, 신문물, 갈로 해놓고, 과학 적습니다. 과학. 문명도 중시합니다. 과학, 문명. 아유, 문명 뭐가 많네, 여기. 자, 갈로 닫았지? 됐죠? 계몽은 그래서 여기서 개화나 또 그 교육 내가 아까 적었나? 교육도 적습니다. 교육을 엄청 중시해요. 사실 계몽은 이꼴 교육이에요. 계몽. 자, 그런데 연애소설이라고 돼 있지? 근데 그냥 전통적인 엄마 아빠 혼인해가지고 정략 결혼해서 이런 거 아닙니다. 자유여야 됩니다. 자, 그럼 밑에 나와 있으니까요. 성격 됐고 작가 이광수네요. 배경은 시간적 배경이 이거네. 1910년 개화기네. 자, 시점 됐고 문체, 구어체 줄 거놓고 별표 치세요. 내신 친구들 별표야 이거. 내신에 나옵니다. 자, 구어체라고 해서 언문 일치체라고 돼 있죠. 그 전에 고전 산문을 한번 생각해봐. 그전 고전 산문에 보면 우리는 자꾸 이런 책이나 모의고사에서는 풀이가 나와서 그렇지 대부분의 고전 소설은 한글로 적혀 있어도 이렇게 말해. 쓰라가 가로대, 소대성이 왈, 하리이다 이랬어요. 우리 평상시에 그런 말 쓸까요? 안 쓰죠. 말과 글이 약간 분리된 글을 썼단 말이죠.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무정부터는 정말 말하는 방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 소설 중에서 여러분들아 사투리가 쓰여있는 소설 본 적 있어? 하나도 없죠. 생각해보세요. 수군가 얼마나 말 봤습니까? 옛날 소설 보면 사투리 분명히 사투리를 썼을 텐데도 맞지? 그죠? 홍계물전 이런 거 봐봐. 평양을 배경으로 해도 그런 거 안 쓰잖아요. 그래서 언문불일치라서 그런 겁니다. 언문불일치. 근데 무정 이후로부터 언문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자, 그래서 언문일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를 뭐라고 한다? 의로 내려가겠습니다. 1917년 매일신보에 연재된 소설로서 자, 색칠하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입니다. 그리고 근대 소설은요, 어차피 우리나라에서는 현대 소설에 들어갑니다. 근대 소설이지만 최초의 현대 소설이야. 뭐든지 최초는 중요하지. 최초의 향가 서동요,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 최초의 한문 소설 뭐시나 되게 중요하잖아요. 최초의 몽자류 소설 막 이런 것처럼 구몽처럼. 자, 그래서 최초의 장편 소설이고 최초의 근대 소설입니다. 자, 그다음에 주제 중요한 거 한다. 교육을 통한 민족의 계몽, 민족의식의 고취와 자유연의 사상, 왜 주제가 많아? 민족적 현실의 자각강,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 됐지? 독립운동하는 거 아니고 교육, 자유연의, 개화, 계몽 이게 주제야. 됐지? 자, 이제 인물 보겠습니다. 인물 별표, 줄거리 별표 요거 두 개만 알면 된다. 인물 보자. 자, 아까 우리 왜 155쪽에서 계속 사랑합니까 했던 그 형식입니다. 사랑꾼, 사랑제이. 우리 사랑제이 이 형식 시의 특징, 고아로서 두뇌가 명석하고 선형을 선택해서 자유연애를 실천. 뭐야? 선형을 선택한 게 뭐가 자유연애인데? 왜냐하면 박영채랑 정략 결혼했거든요. 실천하며 반봉건적 계몽의식에 투철한 이런 거군요. 줄 거 보세요. 색칠하세요. 계몽의식에 투철한 개화 지식인입니다. 색칠해 눈에 확 띄게 놓으세요. 자, 계몽의식에 투철한 개화 지식인이고 사랑하니까 아내가 되는 것, 즉 아내라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아내가 되는 것이라며 연애에 관한 근대적 가치관을 지닌 인물입니다. 딱 사회 지도자가 저기는 그런 인물입니다. 형식이. 자,
시대적 전형성 한번 볼까? 이 형식이라는 어떤 걸 비유할까?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한 전통 단절. 색칠하세요. 전통 단절. 전통 단절. 그러니까 얘는요. 자, 전통 단절을 의미하고 옛날 거를 끊어내는 사람이야. 얘는요. 자, 이제 박영채 보겠습니다. 어물상에. 실패한 개화 운동가의 딸로서 정절을 1차 형식한테 이른 게 아니야. 다른 사람에게 겁탈당해요. 정절을 1차 자살을 기도할 정도로 전통적이고 유교적이죠. 아니, 정절 그게 뭐가 그래 중요하다고. 그죠? 자살까지 하려는 인물로 병욱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바뀌는 입체적 병욱을 통해 근대적 윤리관 줄 긋고 입체적 인물이야. 역시 근대 소설이야. 입체적 인물. 입체적 인물이라는 게 뭐야? 필러 보톡스로 볼떡볼떡하게 생겼다 이 뜻이야? 아니지. 입체적 인물 유형이라는 게 뭐지? 성격 변화가 있다는 뜻입니다. 성격 변화. 성격 변화가 있는 인물입니다. 근대적 윤리관을 갖춘 인물로 변화. 이렇게 돼 있죠? 자, 거기다가 한 개 더 적습니다. 박영채 칸에다가 한 개 더 적어요. 형식의 정략 정혼녀입니다. 정략적 정혼. 정략. 부모님끼리 결혼한 거 있지. 정해진 약속 있잖아. 정략. 형식의 정략 정혼녀입니다. 아버지들끼리 약속을 했거든. 이제 자기들 애들끼리 결혼시키려고. 그러니까 영채는 딱 봉건적인 여자이기 때문에 온리 형식밖에 없었던 여자입니다. 자, 그럼 좀 답답하긴 하죠? 그죠? 요게 이제 옆에 있는 시대의 전형적 화. 일제강점으로 몰락하는 민족의 운명 돼 있지?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 몰락하는 민족의 운명 적어놓고, 네, 과거 전통입니다. 과거 전통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래서 버리죠. 공을 버리고 바뀝니다. 왜냐면 이광수가 워낙 개화 지식인이라 보니까 전통과 과거를 다 싫어하거든. 계속, 자, 김선영입니다. 이름부터 좀 예쁘게 생겼죠? 김선영. 기독교 장로의 딸로서, 우리 아빠 불교인데? 기독교 장로의 딸로서 신교육을 받은, 중요하네요. 미모의 여성이지만, 이 색칠하지 마. 미모 여성이지만 현실인식이 부족해서 아직도 롯데가 1등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신교육을 받았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밑에 나와요. 신교육을 받았으면서도 수동적인 삶을 영위한, 뭐야 이거? 자, 색칠 한번 해봐. 신교육을 받았으면서도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니까 남편이야. 이게 아니고 남편이니까 사랑하겠어요. 라는 어이가 없어요. 교육을 받았으면서도. 자, 온순한 인물입니다. 아내가 되었으니 남편을 당연히 사랑하는 겁니다. 연애에 관해서 전통적 가치관을 지니고, 자, 유학 가자고 그러면 유학 가고, 결혼하자 그러면 결혼하고, 약간 요런 인물 유형입니다. 옆에 시대적 전형성 봐요. 개인의 자각을 진정하게는 보여주지 못한 외면적 신여성. 이래 돼 있지? 색칠해 볼까요? 외면적 개화인이네요. 외면적 신여성. 외면적인 신여성이고, 요런 인물은 과도적 인물입니다. 과도적 개화. 괜찮아. 정식파들은 뭐, 짜칠구리한 거는 필기 안 해도 봐줄게. 안 나올 건데 뭐야. 볼펜 아깝다. 자세가 다른데? 현대소설 할 때는 좀 껄렁거리면서, 내가 왜 하는데? 정시는. 자, 계속. 김병욱입니다. 자, 이름부터 약간 좀 세 보이지 않습니까? 여잔데. 동경 유학을 했으며, 개화 사상을 지닌 신여성입니다. 얘가 찐이네요. 진취적이고 이상주의적인 인물인데, 후반부로 가가지고, 제일 끝에 가잖아. 그러면, 얘들을 4명이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같이 뭔가 민족을 위한 구조 활동을 하거든요. 이때는 형식이 짱이 되고 얘들이 약간 붓장처럼 바뀌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김병욱이 굉장히 진취적인데 약간 이건 한계인 것 같아. 이 소설의 한계. 자, 옆에 시대적 전형성. 민족의 미래가 괴화에 달렸음을 인식하고 있는, 자, 색칠하세요. 실천적 신여성이고, 네, 적극적이고 실천적입니다. 적극적, 실천적. 자,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박영채는 정략 정혼녀, 선형이는 형식의 눈에 들어온 사랑하는 여인. 그 사이에서 결국 형식이 택한 건 사랑하는 여인, 선형이. 맞지? 그래서 얘들이 만났을 때 어떻게 분위기 좋을 것 같아? 안녕, 엑스 여친. 안녕? 지금 여친 이상하겠지? 그제? 그런데 어이가 없게도 이런 개인적 갈등이 기차에서 만나서 민족에 대한 걱정으로 뭉치면서 하나가 되는 이야기예요. 네. 자, 갈등 해소 밑에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갈등 해소 과정. 영채와 선영은 형식을 사이에 두고 연적의 관계에 놓여 있으나 연적의 관계에 놓여 있었지? 그죠? 왜? 개인적 갈등이었잖아. 그런데 민족의식에 대한 깨달음과 민족적 일체감에 눈뜨면서 이러한 갈등이 해소됩니다.
애정관계에서 오는 개인 간의 갈등을 나라는 개인보다는 민족이라는 커다란 이상으로 승화시킴으로써 갈등을 해소해 나가고 있죠. 자, 그 다음 거 색칠하세요. 개인적 갈등이 민족애로 승화하고 있는 저거 어이가 없는 작품입니다. 개인적 삼각관계가 민족애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물론 민족애로 바뀌는 그 중간에 밑에 깔려있는 게 개화사상입니다. 둘이가. 자, 이제 줄거리 빨리 볼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박영채는 신식학교를 운영하던 아버지와 오빠들이 감옥에 갇히고 집안이 몰락하자 부친을 부양하기 위해서 기생이 됩니다. 어머나 어때? 이거 되게 그러니까 뭐 아빠한테도 헌신적이고 이런 순종적인 여자제. 자, 몸을 파는 기생은 아닙니다. 이에 충격받은 아버지와 오빠들이 감옥에서 죽자 영채는 의지할 가족이 없죠. 경성학교 영어교사인 이영식이는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김장로의 딸 선영에게 영어를 가르칩니다.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보니 영채가 와 있는데 영채는 형식에게 그동안 있었던 비극을 말합니다. 자, 아버지 죽은 거, 오빠 죽은 거. 형식은 정혼자인 영채에게 동정심을 느끼고 기생명부에서 빼주려고 하지만 돈 1,000원이 없어서 머뭇거립니다. 그 사이에 영채는 경성학교 학감, 배학감과 교주 아들 김현수에게 강간당합니다. 형식과 결혼하기 위해서 수절하던 영채는 절망감에서 대종강에 빠져 죽으려고 유서를 남긴 채 기차를 타는데 한편 형식의 성실한 모습을 본 김장로 내외는 형식을 사위로 드리고 싶어하고 출석하는 개신교의 목사를 통해서 의사를 밝힙니다. 형식은 정혼자인 영채에 대한 의무감과 선영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지만 친구가 설득해서 네, 죽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영채가 유서를 써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선영과 약혼합니다. 자, 밑에 기차 안에서 우연히 동경 유학생 김병욱이를 만났습니다. 자, 기차 색칠하세요. 기차라는 게 좀 중요한가 봐. 이 기차라는 소재가 인물들이 방향성을 바꾸는 곳입니다. 이제 야들의 삶이 좀 바뀌는 곳입니다. 자, 스스로 삶을 개척하라는 병욱의 설득으로 자살을 포기하고 병욱의 집인 황주에서 한 달간 지내면서 동경 유학을 준비하죠. 그리고 일본 유학을 위해서 탄 기차에서 미국 유학을 가던 형식과 자, 또 나오죠. 기차. 한 번 더 색칠해볼까요? 기차에서 만납니다. 자, 이제 또 미국 유학을 떠나는 선영과 형식이 또 만나는 곳이죠. 그죠? 자, 형식과 선영을 만나면서 이들의 관계는 갈등으로 삐걱거립니다. 기차는 삼랑진이라는 장소의 수해 현장에서 4시간 연착하는데 일행은 자선음악회를 열어서 돈을 모금합니다. 그리고 토론을 하면서 끝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과학의 힘이 필요하지요. 민족을 이끌어야 되지요. 자, 뒷장. 대충 의미 알겠지만 자, 구성 요소의 점 5번째 점 제목 무정의 의미. 자, 색칠합니다. 무정은 암울했던 당시 조선의 어두운 현실 내신에 나와요. 무정의 의미하는 거 뭘까? 자, 무정이 뭘까? 감정조차 배제당했던 조선의 현실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기차의 의미는 뭘까? 밑에 기차의 의미는 근대 문명입니다. 색칠해줄고 근대 문명이고 자, 세 번째 인물이 과거에서 벗어나서 자, 한 번 더 색칠하세요. 새 출발. 이 기차의 의미는 새로운 출발이자 근대 문명이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서술에서 얘들아 서술에서 자, 단점 찾을게요. 하나, 둘, 셋, 4번의 점에 있는 거. 작품에 나타난 시혜의식이라고 돼 있지? 여기 한 개입니다. 시혜의식. 자, 시혜의식 색칠해두고 과학을 줘야 됩니다. 힘을 줘야겠죠. 해서 알 수 있듯이. 자, 줄 거 볼까요? 민중들을 열등한 존재로 보고 지식인들이 가르침을 줘야 된다는 생각. 요거는 이 소설의 약간 단점에 가깝지? 이거는 내가 개광수를 싫어하는 이유야. 이광수는 우리 민족은 너무 열등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힘을 얻어서라도 뜯어 고쳐야 된다는 민족 개조론을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친일을 당연히 했죠. 그죠? 내가 얘기했지만 얘들아 친일파들은 완전히 나라를 팔아먹어서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이 애국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야. 본인도 민족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독립을 하진 않았지. 됐지? 요런 게 이제 무정의 단점이야. 하지만 장점이 워낙 많은 작품이죠. 그죠? 자유연애 사상도 가지고 있고 교육입국 사상이나 개화 사상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됐지? 자, 요렇게 해서 무정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끝. 컷. 얘들아, 오늘 하려고 했던 거 선생님이 안 까먹고 다른 반은 못한 반 있어서 다음 주에 문법 해줄게. 첫째,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